생각 정도 닉 트렌턴 지음의 제3장 불안에서 벗어나기. 내버려두면 당신을 집어삼킨다. 수지는 오늘 할 일이 많다. 일정표를 들여다본 그녀는 당황스러워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세운다.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아 불안한 나머지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폭주하고 있었다. 그런 수지를 본 직장 동료가 끼어들어서 한 가지를 제안한다. 점심시간에 명상을 좀 해보면 어때요? 명상은 스트레스 수지를 낮춘다고 증명되지 않았던가? 하지만 명상을 한 지 5분이 지나자 수지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2시 30분에 있을 회의 생각뿐이었고 회의 준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시간에 명상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스트레스의 실제 원인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고전적인 이완 기법은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수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마법을 그려서 하루가 더 길어지도록 만드는 것, 혹은 시간 관리가 잘 된 일정표. 눈앞에 닥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명상과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을 더 잘 관리한다면 애당초 노출될 만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대체로 시간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도 잘 관리가 된다. 유럽 교육심리학회에 발표된 것에 학업량이 같더라도 시간관리법을 개선하면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론에 도출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시간을 잘 관리하면 같은 일정을 소화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인지한다는 사실이다. 2011년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시행한 메타 분석에는 브래드 이언 연구진은 시간관리가 업무 성과와 성취도를 향상하고 전반적인 삶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결국 시간 관리란 대체로 한 가지 핵심 기술로 요약이 된다.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유능감과 통제감이 향상하고 불가피하게 좌절과 맞닥뜨렸을 때 회복력을 끌어올리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늘 그렇듯이 모든 것은 인식과 사고방식에 달려있다. 생각해보면 희한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삶에서 스트레스를 우선시한다. 기분 나쁘게 하고 불안하거나 지인 빠지게 만드는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에 회복과 사색은 할 일 목록의 맨 밑에 두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으로 휴식과 이완을 우선순위에 둔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언제나 최우선하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의 부스러기를 나머지에 쏟을 것이다. 이는 정신 건강을 위한 명상을 일정에 억지로 끼워놓고서는 버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수지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서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휴식과 이완을 중요한 일을 모두 마친 다음 하루의 끝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일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집중할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여기는 것이다. 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 일정표에 재미있고 즐길 만한 활동을 미리 넣거나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삶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관리하고 좋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책임감이 너무 강한 탓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무의식 중에 또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심각하고 불쾌한 일에 가장 집중해야 한다고 휴식은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쉬지 못한다. 스트레스 관리는 삶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기분을 전환하고 기운을 불어넣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게끔 해준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기 싫고 스트레스 받는 일에 곧장 뛰어드는 대신에 즐거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며 맛있는 허브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하거나 잠시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매일 기대할 만한 일을 만들고 삶을 밝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 웃고 놀고 농담하는 시간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자.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알 것이다. 잘 자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운동하며 음식을 적절히 먹는 일이다. 하지만 신체의 건강 못지않게 사회적인 활동, 정서적인 안정, 영적 건강도 중요하다. 다시 수지 이야기로 돌아보자. 수지는 매일 아침에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일정표에 적어둔 중요한 일을 모두 처리한다. 하지만 운동하기, 친구 혹은 가족과 시간 보내기,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기 같은 일은 목록 맨 끝에 적어두기 때문에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수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인간관계, 신체 건강, 즐거움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마음 먹어야 한다. 기분을 전환하는 활동과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 하루가 모자란다면 당신이 하는 업무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을 조정하는 할 것이 방법이 아니다. 삶 전체를 구조화하고 생활 설계를 관리해서 중요한 일에 자원과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방법이다. 솔직히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새로운 일은 언제나 있다. 소개하자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관찰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인지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혼자 사색에 잠기는 시간, 독립성, 창의력을 발휘하는 예술활동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관찰한 결과 이 세 가지 할애하는 시간이 극히 일부이고 주로 미디어에 시간을 쏟거나 업무 시간 이후에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매일 주의력 시간, 자본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우선순위 업무를 시작하자. 나만의 등급 체계를 만들어두면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가 있다. 또 유념해야 할 사항은 글로 쓰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큰 업무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큰 업무를 해나가는 중간중간에 작은 목표를 설정하자. 결과보다는 과정을 생각하자. 중요하지 않은 일은 거절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더 큰 목표로 향해 가며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설명을 보면 시간 관리가 간단해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 그렇다. 사실 간단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쉽지 않을 뿐이다. 예컨대 바빠서 괴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고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미루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산만한 사람에게도 미루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잘못 판단해서 또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짧게 잡는다. 불 끄는 사람은 언제나 반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완벽주의자는 미루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유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관리하든 현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해야 한다. 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자. 앨런식 인력값 처리법이다. 미루는 사람, 불 끄는 사람, 산만한 사람이 매우 효과적이다. 아이젠하워식 관리법. 앞서 설명한 방법에서 확신을 얻었겠지만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를 파악한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다음에 4가지 범주로 분류해보자.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자,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해본다. 또 4가지 분류할 것은 중요하고 급한 일 즉시 처리하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일정표에 추가를 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은 다른 사람이 위임하고,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은 삭제하거나 무시해버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너무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네요. 자, 이런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쏟아부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이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전부 다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스마트한 목표를 설정하고, 당신은 아마 구체적이고 시간 제한이 있는 좋은 목표, 소위 스마트한 목표라는 개념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자,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스마트한 목표는 스마트 S자를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스마트의 첫 번째는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돼. 측정 가능. 그 다음에 어테이너블, 달성 가능해야 된다. 달성 가능. 그 다음에 릴레반트, 가치와 관련되어야 된다. 가치. 그 다음에 팀 바운드, 기한이 있어야 된다. 타임 바운드.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해 본다라는 거네요. 칸반 관리법이 있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고수하는 기본 원칙이 있다. 이렇게. 예. 자, 다음 4가지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면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적용을 해본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기존 규칙과 한계를 존중한다. 4번째로 강력한 리더십을 최대한 권장한다. 다음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활용법은 업무 흐름을 시각화한다. 시각화. 추가 업무 진행을 제한을 한다. 추가는 업무 흐름을 잘 관리를 한다. 그리고 피드백 루프를 구축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명한 빨리, 자주 실패하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할지도 모르지만 칸반 관리법에서는 다르다.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조정하고 반복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이다. 협업으로 개선하고 실험으로 발전한다. 협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각화하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게 된다. 시간 할당으로 생산력을 올리기. 시간 할당으로 생산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업무에서 먼저 하루 또 일주일 동안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또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에 아침 저녁에 규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이제 가장 먼저 최우선 업무를 처리할 시간들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때를 덜 중요한 얕은 업무 시간으로 할당하고, 또 당연히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갑자기 생기는 일을 비롯해서 예측할 수 없는 업무를 처리할 시간도 매일 할당해야 한다. 일정표를 점검하고 이를 며칠 동안 시행해 보도록 하자. 일정표. 기억해야 할 점은 일정표는 스스로 통제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 일정표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효과가 없으면 수정하도록 하자. 요점 정리를 하면 첫째, 불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시간 관리이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전략도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앨런식 입력값 처리법 등등. 그리고 스마트한 목표 설정도 유용한 기법이다. 등등.